자, 15번 문제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독특했던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회보장제도 도표 문제와 성불평등, 성별임금 도표 문제의 형태를 좀 혼합해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좀 독특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서 이제 개념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운 방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이제 도표 문제에서는 조금 대신에 이제 힘을 조금 빼서 출제를 했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를 보시면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구나라고 했으니까 가는 이제 공공부조에 해당이 된다. 다음 나를 보시면은 노령 사망 장애로 인해서 소득 상실 보전, 가입자 고용주가 분담을 해서 연금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료 2를 보시면요. 남성과 여성의 수급자 수가 나와 있고 단위 잘 보시고요. 10,000명이고 꼬리 자료에 보시면은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갑국의 남자 여자 인구가 각각 1,000,000명이다. 그럼 T년 T 플러스 30년 이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따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남자 여자 그다음 여기도 T년, T 플러스 30년,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5만 명, 30만 명, 그 다음에 여기 여자는 여기 봐야 되죠? 45만 명, 60만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남자 60만 명, 80만 명, 여자 40만 명, 그 다음에 80만 명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선지를 한번 보시면요.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이제 공공부조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보니까 낙인이 이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성 수급자 수는 15만 명이고요. 여성 수급자 수가 45만 명인데 어떻게 15만 명이 45만 명의 3배가 될 수 있죠? 3분의 1배라고 표현해 준 게 맞겠죠. 아니면 이제 바꿔서 여성 수급자 수는 남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든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수혜자 비용 부담은 사회보험에 해당한 설명이죠. 그래서 제도의 수급자 수는 자, T년에는 총 100만 명. T 플러스 30년에는 총 160만 명. 몇 명 증가했나요? 60만 명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T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서 그러면 T년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중에서 남성 수급자의 비율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이제 60%잖아요. T 플러스 30년의 강제가입의 원칙 이게 바로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서 여성 수급자 비율 그럼 T 플러스 30년에 160만 명 중에서 여성 수급자 80만 명의 비율이니까 50%가 되겠네요. 이것보다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T년에 갑국 인구 중 갑국 인구는 2천만 명이죠. 그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입니다. 그러면 T년에 2천만 명 중에서 사회보험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100만 명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이제 5%가 되겠죠. 그러면 T 플러스 30년에 각국 인구 중 사회 처방적 성격, 사후 처방적은 공공부조에 해당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서 공공부조 수급자 수, 근데 T 플러스 30년입니다. 90만 명 곱하기 100 하면은 4.5%가 나오죠. 이 비율보다 낮나요? 오히려 높죠. 낮다가 아니라 높다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국어 비문학 문제랑 거의 똑같았어요. 지금 보시면 인터넷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면에 이런 능력에 이제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삶의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서 오히려 새로운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와 관련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생산자의 어떤 신뢰성 문제, 문화, 지체 현상, 인간 소외 현상,
그다음에 인간 인한 병리 현상. 이게 병리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한 병리 현상이 아니라 병리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A를 보시면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인데 너희들이 다니는 회사 중 어디로 이직할지 고민이야 라고 하는 갑의 고민에 있어서 을이 병이 다니는 회사 잘 보셔야 됩니다. 병이 다니는 회사는 절차나 규칙이 문서로 정해져 있다. 절차나 규칙이 문서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업무를 문서로 만든다. 문서화. 그 다음에 자신의 할 일이 명확하고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높아진다는 것은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다니는 회사는 B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니까 B가 이제 관료제가 되겠고요. 그럼 자동으로 A가 이제 탈관료제가 되겠죠. 실제로 보시면 나는 을이 다니는 회사는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고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탈관료제와 관련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수행의 안정성,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거는 탈관료제가 아닌 관료제죠. 왜냐하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위에서는 문서화대로 문서를 작성한 대로만 따라하면 되니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고요. 게다가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도 갖춰주잖아요. 자, 니은을 보시면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직을 구성하는 그게 이제 TF팀, 탈관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건 관료제 조직이 아닌 탈관료제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탈관료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강조가 되죠. 그리고 관료제는 업무 수행의 분업화가 강조가 됩니다. 의사결정의 분권화. 그래서 이제 탈관료제는 하의 상달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주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옳은 선지는 니은, 리을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 이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사회 명목론 아니면 사회 실제론에 관련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회학의 직접 관심은 사회적 사실에 있다. 사회적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 사실을 모아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사회적 사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사회적 사실을 실제로 이제 강조한 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제 에밀 듀르켐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라는 것이 실제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고 그리고 통제한다. 그리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밀 듀르켐은 그 사회적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자살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밀 듀르켐은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고 여러분도 이제 일탈과 관련해서 이제 듀르켐의 일탈을 공부하면서 또 배웠을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은 듀르켐 떠올리면서 이제 사회 실제론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꼭 이런 사회적 사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보시면 개인적 사실을 모아놓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녔다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사회적 사실, 실제론과 관련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보는 것이 사회 실제론이죠.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명목론의 입장이 되겠고요.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왜? 사회는 개개인들의 그 이상이니까 사회 자체를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도 실제론과 관련한 설명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리을을 보시면 사회는 별거 없어.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명목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명목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이제 까다로웠어요. 다음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에서 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인데, 이런 문제는 이제 채점 결과를 먼저 보셔야 되죠. 그럼 이제 갑을 병이 있고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 둘 중에 이제 무엇이 A고 무엇이 B고 무엇이 C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맞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옳은 정답이 무엇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곤란했던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의 짝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그 다음에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네 가지 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둘 다 이제 옳은 답변이 예라면 갑은 0.1점을 받았고요. 여긴 아니요, 아니요니까 0.0점을 받았고요. 그럼 여기는 1.1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3점, 2점, 3점인데 지금 을이 지금 다 0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1.1점이 돼야 이 2점을 충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아니요, 아니요가 정답이라면 여기 갑은 예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0점을 받아서 최종 스코어가 1점이 됩니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예, 아니요일 경우에는 그러면 0점, 0.1점, 0점, 1점, 0점을 받을 텐데 그럼 아예 값이 둘 다 맞았다 하더라도 3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니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1점, 1.0점, 0.1점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병은 3점이 되기 위해선 아니오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은 진술이 돼서 1점을 받아야지만 총 3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갑은 1점, 죄송해요. 0.1점. 을은 1.0점을 받아서 갑도 3점, 을도 2점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요, 얘가 맞는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볼게요. A, C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회구조를 중시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B와 달리니까 A와 C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B가 자동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A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A는 갈등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자동적으로 기능론이 되고 남은 C가 갈등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라고 보는 건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진술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다양한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 관계는 기능론이죠. 기능론의 사회 유기체설에 근거해서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3번을 보시면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은 상상론의 입장이니까 여기도 바뀌어줘야 되겠죠. 4번을 보시면 가에 들어갈 진술은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틀린 진술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이게 틀린 진술인가요? 옳은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자동적으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정답이 예니까 옳은 진술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A는, 즉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